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클럽지로 발매한 MG 건담 아스트레이 느와르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까무잡잡한 아스트레이가 보이시죠? 저 기체입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리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제품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4년 1월, 가격은 5,000엔, 국내 클럽지에서 75,000원에 예약을 받았었습니다. 이 제품 특이사항으로서 이제 검정과 빨강을 기조로 한 기체색을 이제 성령색으로 충실히 재현을 했고요. 대형 이제 느와르 스트라이커를 백팩에 장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개 기믹과 이제 무기 분리 등 다채로운 특수 효과들을 탑재를 했고, 또 총과 이제 일본도를 조합한 아주 특징적인 무기 소드 피스톨이 부속이 되어서 거리에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우선 먼저 그리고 박스 아트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박스 아트, 아주 액션 포즈를 잘 활용한 박스 아트입니다. 색깔은 딱 보시다시피 이 기체 색깔에 맞춰서 약간의 흑백 톤으로 맞춰서 단조로운 단색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느와르 스트라이커 팩을 활용한 비행 액션 포즈 멋지게 활용을 한 모습입니다. 박스가 좀 큼지막하게 나왔어요. 박스 아트 잠시 살펴보고 매뉴얼이 또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게 느와르 스트라이크의 매뉴얼입니다. 보통 한정판 특히 클럽지 계열들은 아시다시피 바리에이션 제품들은 이제 특으로 붙는 부분만 별도로 매뉴얼을 살출해주고, 보통 이제 일반판 매뉴얼이 들어있다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느와르 아스트레이 느와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시다시피 새로 컬러로 또 새롭게 뽑아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 뒷면 모습으로 내부에 설정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컬러로 된 설정 자료 부분은 딱히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컬러 매뉴얼이 별도로 나왔다라는 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느와르 아스트레이 느와르 설정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구연합군 커스텀 모비스트 개발 기획인 액타이온 프로젝트의 번외편으로 극비 제조된 프로토타입 아스트레이의 이노베이션 기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기체라는 거는 또 명분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용병 단테 고이드자니가 사적으로 조달을 한 기체라고 합니다. 그 조달을 했던 이유는 또 아스트레이 시리즈의 우라쿠모 가이와 대결을 위해서라는 또 설정이 추가되어 있네요. 머리에는 이제 블레이드 안테나가 4개로 증설되어 있고, 뒤에 옵션 커넥터도 연합군의 스트라이커 팩 규격으로 변경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설정 이야기까지 쭉 살펴봤고, 이제 소체를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앞쪽으로 꺼내서 뒷면에 쫙 붙이고 싶은데 무장 때문에 좀 뒷부분이 걸려서 이렇게 세워놓고 보도록 하죠. 자, 외형을 딱 보면은 검은색과 빨간색이 특징적인 아스트레이에다가 이제 느와르 팩을 장비를 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 이미 아스트레이 느와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조합 구성이긴 하죠. 전체적인 외양 변화 차이는 아까 언급되었던 머리의 뿔, 건담의 이제 V자 뿔과 다르게 4개로 형성되어 있는 뿔이 좀 달라져 있고, 그 외에는 소체 부분이 이제 아스트레이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백팩이 이제 느와르 스트라이커조차도 구조상 거의 동일하고요. 대신 이제 이 느와르 팩을 장비하기 위해서 백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스트레이용 백팩이 아닌 스트라이커 팩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어댑터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등짝이 두툼하죠. 이 팔 파츠가 잠시 빠져서 꼽아놓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할 경우에 장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백팩과의 이 간격 차이가 상당히 좀 벌어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살짝 뒤로
몰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무장도 이게 옆구리에 허리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이제 정강이 쪽 부분에 장비가 됩니다. 이 거대한 칼날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전시하실 때에는 여러모로 주의를 좀 요망하는 부속이 되겠네요. 무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옆구리에 찬 소드 피스톨과 이제 백팩에 있는 느와르 스트라이커 100 무장들로 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화면상에는 없지만 별도의 라이플까지 해서 무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트라이커 잠시 뒤로 빼고요. 네, 느와르 스트라이커에 들어있었던 그레네이드 런처 장비 고에너지 빔 라이플입니다. 네, 뭐 색분할 같은 건 없고 단조로운 단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듀얼의 그레네이드 런처 장비 빔 라이플과 아주 동일한 무장이고요. 뭐 시대의 배경상 코즈믹 이라 73년도경 많은 파일럿들이 애용했다라는 무장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이제 그레네이더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가동되는 기믹을 가지고 있을 뿐, 뭐 별다른 큰 특징은 없는 라이플이죠. 그냥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느와르 팩에 들어있는 무장들은 느와르 팩을 잠시 분리를 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렁주렁 매달고 보여드리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서 소체를 잠시 빼두고요. 자, 느와르 팩에 있는 2연장 리니어건 하단부에 돼 있어서 사출이 가능하죠. 느와르 스트라이커의 날개 부분에 장비하고 있는 2연장 레일건입니다. 별다른 설정상 언급도 없었고요. 양쪽에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장비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무장이고, 다음에 볼 무장은 프라가라우 3 빔블레이드. 날개 부분에 숨겨져 있는 무장이죠. 네. 소드 스트라이크의 무기였던 이제 슈베르트 게베르 계열의 기술로 만들어진 참격 무기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한 실체 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날개의 이제 수납 시에는 이제 손잡이 부분, 지금 손잡이가 된 부분이 빔건으로 되는 아주 독특한 무장이고, 동봉되어 있는 빔 파츠를 통해서 이렇게 빔 날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모양새가 조금 많이 독특한 검이죠. 날개에 수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스트레이의 이 아스트레이 누아르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유니크한 무장, 잠시 빠지질 않아서 일단 한 자루만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죠. 소드 피스톨입니다. 파일럿인 단테 골디저니가 장착한 전용 무장이라고 하고요. 총과 이제 1번더를 조합한 형태입니다. 뭐 조합이라고 해봐야 형태상 보면은 느와르 스트라이커의 빔 쇼티였던가요? 그 작은 권총 옆에다가 그냥 1번더 칼날을 이렇게 장비를 한 아주 이상한 구조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부품에서는 이제 이 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트레이가 썼던 가베라 스트레이트와 타이거 피어스 칼날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이렇게 장비를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라이플과 실제 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인 무기입니다. 손잡이 부분하고 이제 칼 날 검신 부분이 이제 일직선상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권총을 잡고서 휘둘러도 이제 그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이질감 없이 휘두를 수 있다라는 아주 독창적인 무기였습니다. 다만 이게 수납을 할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허벅지에서 수납이 되는데 이게 뒤로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하실 때에는 이 칼끝이 바닥에 닿는다든지 벽에 이렇게 닿는다든지 해서 이게 휘지 않도록 조금 관리 및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은 무장입니다. 그리고 또 뒤로 넘어질 경우에는 이 칼날부터 닿아서 이렇게 구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죠. 네, 일단 무장까지 쭉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아스트레이 누아르의 각종 기믹하고 좀 더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이캐치 보고 오도록 하죠. 건담 홀릭, 건담 홀릭. 네, 잠시 아이캐치 보시는 동안 다시 재정비를 좀 했고요. 리뷰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순서 중에 한 가지 빠지고 넘어간 게 있었죠. 가동률. 아스트레이가 소체인 만큼 솔직히 가동률은 이미 말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넘겨짚고 갈 건 가야겠죠. 아스트레이 소체는 그대로 아스트레이 거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동률은 정말 좋습니다. 어깨 가동 기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꽤 많이 빠져나오는 어깨 가동과 뭐 요즘 MG라 그러면 거의 당연시 되는 발꿈치 가동, 두툼한 팔뚝 때문에 완전히 딱 붙어서 접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접히는 발꿈치를 볼 수가 있고요. 허리 가동도 양호하게 회전이 잘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러 무기를 잠시 빼놨는데요. 소체만 할 경우에는 180도까지 완전히 쭉쭉 찢어질 수 있는 아스트레이의 고관절,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도 두툼한 다리와 더불어 거의 최대한 접힐 수 있는 무릎 가동, 그리고 발목은 아스트레이답게 꽤 많은 폭으로 가동이 되는 발목까지 소체가 정말 아스트레이라는 거에 걸맞도록 정말 최적의 가동률을 보여주는 소체입니다. 다만 이제 무장이 조금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까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드 피스톨을 장비했을 경우에 약간씩 걸려서 아까처럼 180도처럼 완전히 찢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가동률을 보여주는 아스트레이 소체입니다. 그 다음에 볼상은 이제 가동 기믹이랑 볼 차례인데, 소체는 뭐 솔직히 이제 따로 가동 기믹이라고 설명드릴 것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 누아르 스트라이커 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가동 포인트는 윗 날개 부분도 비행 형태 재현을 위한 가동 기믹이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날개부도 이렇게 앞뒤로 별도 가동이 되고 자유로운 가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행 형태 재현 시에는 간단하게 이러한 형태로 딱 해서 이렇게 비행기 같은 느낌을 백팩으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프라가라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이 파여있는 홈과 날개 안쪽에 이 별도 수납되는 파츠가 존재를 해서 이 홈 부분에 프라가라를 이렇게 꼽아준 다음 이제 결합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수납이 됩니다. 고정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가동 기믹이 존재를 하고요. 레일건은 아까 무장 소개 때 보셨듯이 날개 뒷부분에 수납이 되어 있고, 방향은 뭐 위로 돌리든 아래쪽으로 돌리든 자유롭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취향 맞춰서 이렇게 가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납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수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프라가라의 손잡이는 아까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빔 캐논으로서 전방으로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레이 손을도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가동손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 가동손 외에 라이플을 위한 라이플용 손 두 개가 또 이렇게 존재를 하고,
무기를 잡은 주먹진 손 2개, 그렇게 해서 총 고정손이 4개가 더 들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플, 보시다시피 이 라이플로서 쓰는 무기와 프라가라흐, 네, 이 두 가지 무기를 주로 쓰기 때문에 권총을 잡는 손과 무기를 잡는 주먹진 손, 이렇게 2개의 고정 손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뭐 주먹진 고정선이 아니더라도 이 가동선으로도 충분히 안에 내부에 돌기 부분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를 쥐어주거나 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한 고정을 생각한다면 이 가동선보다는 주먹진 손을 활용하시는 편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뭐 이런 형태로 쥐어주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안정성, 고정성에서는 그래도 고정손이 개인적으로 더 편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서 딱 아쉬운 점들을 조금 언급하자면, 아스트레이 소체를 그대로 썼다는 점은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체도 매우 훌륭하고요. 색깔도 이 흑백 컬러로, 흑백이란다, 검은색과 이 빨강색 포인트로서 아주 다크한 느낌, 아주 카리스마 있는 느낌까지 연출을 마저 줬습니다만, 이 거대한 스트라이커, 이 누아르 스트라이커를 백팩에 짊어지기 위해서, 원래 스트라이크 백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백팩에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IWSP나 이런 거 같은 백팩의 경우에는 자체 무게가 꽤 상당하기 때문에 매줄 경우에 이제 뒤로 쏠리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이 누아르 팩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보면은 결코 이제 가볍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백팩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거대한 바인더 날개를 2장, 거기에는 보시다시피 아까 무장에서 봤던 레일건과 칼이 수납이 되는 아주 거대한 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을 경우에 가뜩이나 이제 거리가 멀어서 무게 중심이 뒤로 많이 쏠린다라는 점, 이런 식으로 이 발목 부분도 아주 튼튼하면 모르겠지만 이 아스트레이 발목이 가동이 좋은 대신에 고정성이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볼관절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장비되는 이 소드 피스톨 같은 경우에도 이 거대한 이 검신이 이 옆구리에 수납이 될 경우, 제 옆구리에 지금 생략을 하겠지만 이런 형태로 장비가 될 경우에 뒤로 나오는 거리가 상당히 큽니다. 소체 부분에서 백팩 부분까지 거리도 꽤 긴데다가 이 무장 부분에서 또 삐져나오는 공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세워놓을 경우에는 은근히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이 뒤로 나온 무게로 쏠리면서 쓰러질 경우에는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또 무기라서 여러모로 관리를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점,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저는 여기서 이제 1점을 감점해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만 아니라면 솔직히 10점 만점을 그대로 줘도 아무 불만이 없을 것 같은 킷이긴 해요. 소체는 그 유명한 아스트레이 소체인데다가 누아르 팩 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꽤 되시거든요. 무장도 화려하고 큼지막하고. 하지만 이런 아쉬운 요소가 그대로 남았다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시드 시리즈 하면 정말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는 아스트레이와 시드 이 두 가지 요소를 각각 접목을 한 이제 아스트레이 느와르라는 기체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검은색의 이제 아스트레이와 검은색의 이제 느와르가 조합을 한 아주 독특한 형태에다가 이 소드 피스톨이라는 정말 독창적이다 못해 실용성이 매우 의심이 되는 이런 별난 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하지만 외형상으로는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기체 자체는 아주 잘 뽑혀 나와서 한정판으로서는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아스트레이 누아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제품 리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